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젊은 인구층의 타지 유출과 심각한 저출산으로 지역에서는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죠. 내년에는 대전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에게 최대 매달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자체마다 파격적인 양육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데 아이를 낳으면 200만 원의 첫 만남 지원금도 지급합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1년 동안 출생아 수가 2012년 15,000명에서 지난해 7,400명으로 8년 만에 반토막이 난 대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이 가장 큰 정책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도입됩니다. 처음 도입되는 대전형 양육수당 관련 예산은 818억 원. 0세부터 만 3세까지 대전 시민이면 누구에게나 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출산 연령대인 젊은 층의 타지 유출을 막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입니다. 고령화가 심각한 충남의 경우 이미 2년 전 월 10만 원의 충남 아기 수당을 행복 키움 수당으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도 만 36개월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또 대전, 세종, 충남 일괄적으로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첫 만남 이용권과 영아 수당이 처음 도입되는데 첫 만남 이용권은 아이를 낳으면 한 아이당 200만 원의 출산 지원금이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영아 수당은 만 2세까지 월 30만 원이 추가 지급되는 제도로 기존에 만 8세까지 나오는 아동 수당, 대전형, 충남형 등 지역 특성화 양육 수당과 중복 지급됩니다. 결국 대전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 원, 만 2세까지 최대 70만 원, 만 3세까지 40만 원, 8세까지 10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출생을 독려하고 또 인구 유입을 여러 가지 외부적인 측면에서 유인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저희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제 육아 비용에 비해 지원금이 적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육아 지원금이 크게 늘면서 아이 키우는 부모들은 기대가 큽니다. 현재 11개월 아들을 기르고 있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둘째도 계획 중인데 걱정이 많았었는데 월 70만 원 정도 지원이 된다 하니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10여 년 동안 인구 고령화 문제 해결에 지자체의 복지 예산이 집중됐다면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인구 감소를 해결하는 게 지역이 살아남는 길이라는 결론 때문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천안에서 심야에 주부 등 20여 명이 도박으로 검거됐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심야에 식당에서 도박을 한 A씨 등 20여 명을 도박과 도박장을 차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1시쯤 천안 동남구의 한 식당에서 속칭 줄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이들을 검거했는데 대부분 50대 주부들로 판돈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고 사적 모임 12명을 초과해 방역수칙도 위반했습니다. 요소수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공부문에서 대전은 비교적 여유가 있는 반면 충남 지역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 시내버스의 경우 전체 1000여 대 가운데 요소수 필요 차량은 80대에 불과하고 쓰레기 수거 차량은 2달치를 보유하고 있어 당장은 수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반면 충남은 매연 저감 장치를 설치한 노선버스 1000여 대에 필요한 요소수 보유량이 보름치밖에 되지 않고 천안 지역 3개 버스 회사 100여 대 역시 비축 물량이 한 달치도 채 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또 대전과 충남 모두 전세버스와 학원버스, 장애인 콜택시 등은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직격탄을 맞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운행 중단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요소수 대란에는 정부가 비축량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크죠. 그런데 요소수 못지않게 폭등하고 있는 게 알루미늄이나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입니다. 정부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해 2배가 넘는 비축 물자를 시장에 풀었는데 재고 부족분을 다시 채워야 하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에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한 해 25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금산의 한 창호업체입니다. 올해는 주력인 방범창에 들어가는 알루미늄과 스테인레스, 철 자재 가격이 평균 20% 이상 오르면서 실적 대비 이익은 신통치 않습니다.
자재는 저희가 미리 계약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그 자재 사는 거는 10% 20% 올랐으니까 그만큼 저희가 이익이 없어지는 거죠. 중국의 전력 부족 사태 영향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는 올해 수급 안정과 기업의 생산 지원을 위해 비축 원자재 방출량을 크게 늘렸습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알루미늄 6만 9천 톤, 구리 2만 톤, 아연 1만 2천 톤 등 비철 금속 자재 10만 3천 톤, 5,400억 원어치를 풀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방출량으로는 2.3배, 금액으로는 3배 수준입니다. 때문에 일부 품목은 비축 적정 재고 평균 58일분에서 70에서 85% 수준인 안전 재고량 아래로 떨어져서 1억 3천억 원 규모의 비축용 회전자금 범위 내에서 다시 부족분을 채워야 하는 상황. 다만 여전히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여서 구매 시기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예, 올해 그 방출량이 많은 만큼 또 목표 저거량을 채우기 위해서 또 구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구매 적기 포착을 위해서 면밀히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는 최근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요소는 수분에 약해 장기 보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상시 단기 방출용으로 정부 비축 자재로 지정 고시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대전 교도소 이전 사업을 추진 중인 법무부와 대전시 LH는 대전 도시개발공사를 이전 시행사에 공동 참여시켜 진행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LH는 유성구 방동 일대에 교도소 시설을 먼저 신축하고 기존 교도소 건물을 철거해 토지를 매각하는 형태로 사업비를 회수합니다. 시행사로 참여하는 대전도시공사는 교도소 주변을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며 민간 소유 충남 방적 부지는 도시공사 개발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LH는 이 같은 내용의 대전 교도소 이전 사업 참여 계획을 토대로 지방과 중앙 예비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말쯤 교도소 착공에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에서 설립한 시민기업인 해나루 항만이 장기간 적자 경영으로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시민주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당초 당진 현대제철의 예인선 사업에 진출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높이겠다며 기존 업체들과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부실한 사업성 분석을 갖고 무리하게 참여했다가 위기를 자초했다는 분석입니다. 김진석 기자입니다. 2014년 항만 사업의 지역화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해나루 항만입니다. 자본금 83억 원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데 당진시 산하 항만 관광공사가 4억 원을 출자하는 등 135명의 당진 시민이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해나루 항만은 이후 당진 현대제철에 광탄선 입출항 지원을 위해 90억 원을 들여 2대의 예인선을 건조한 뒤 예인선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현재 30억 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내고 파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특정 해운대리점 업체가 장기간 예인선 배정권을 독점해 시장 진입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는데 올해 6월에는 예선사 배정 방식을 개선하는 현대제철 주관에 공개 입찰에 참여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제철이 돌연 입찰을 취소하고 이미 배정됐던 예인선업에도 배제되면서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합니다. 증자도 했고 당진으로도 매각을 통해서 금융 비용도 해결했지만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은 특정 대리점에 의해서 파산이 불가피한 거죠. 하지만 경쟁 관계에 있는 예선사들은 이를 정면 반박합니다. 관련법상 선박으로 철광석을 수입하는 화물 주인이나 대형 선박회사는 예선업자가 될 수 없어 현대제철의 입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해나루 측이 시민 기업임을 내세워 인천의 대형업체 2곳과 손잡고 예인선 시장의 공정 경쟁을 해치고 있다는 겁니다. 화주한테 가서 일을 달라고 하는 거는 단 3자들 봤을 때는 영업이 아니고 억지를 부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해나루 설립 당시 부실한 사업성 분석이 위기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광탄선 예인선 사업에만 진입하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고 신규 사업 발굴에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해나루 항만이 파산 위기에 처하면서 설립 당시부터
항만 사업에 대한 경영 능력과 전문성이 부족했다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나루 항만은 항만산업 전문가였던 대표이사가 최근 사임하고 작업 물량이 더욱 감소하는 등 위기가 커지면서 주주들의 막대한 손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집값 상승세가 이어져 온 대전에서 신축 아파트 가격이 1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준공 5년 이하 신축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0.06% 하락해 지난해 2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반년 20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의 가격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집값 급등 피로감과 대출 규제 등으로 일부 수요가 신축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구축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 오늘 엑스포 시민광장에는 우비와 빨간 장갑을 한 시민 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분주히 움직이며 땀을 흘린 시민들의 정체는 바로 김장 나눔 행사를 위해 모인 자원봉사자들이었는데요. 다가오는 추운 겨울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시민들의 따뜻한 손길, 코로나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비닐옷에 고무장갑을 낀 자원봉사자들이 절인 배추에 빨간 양념을 버무립니다. 속을 가득 채운 김치는 이파리로 잘 감싸 한 포기 한 포기 종이상자에 담아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자원봉사자들은 구슬땀을 흘려가며 정성을 담아 김치를 담갔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그런데 올겨울 이렇게 맛있는 김장 드시고 올겨울 따뜻하게 나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같이 좋은 취재하에 이렇게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담아 포장된 김장김치는 곧바로 지역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전달합니다. 건강하시고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대전 지역 자원봉사단체들이 한데 모여 지역 소외계층 5천 세대를 위한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선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위해 김장김치 50톤이 만들어졌습니다. 코로나19도 막지 못한 김장 봉사 행사는 지난 2009년 이후 올해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부된 김치의 누적량만 700톤이 넘습니다. 그래서 힘든 이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많은 김장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걸 13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4년 차에는 지금보다 3분의 1 정도 더 늘려서 더 많은 이웃들에게 나눠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때이른 추위까지 찾아와 부쩍 움츠리게 되는 요즘. 주위 이웃들에게 전달된 따뜻한 마음에 시민들의 마음도 훈훈해집니다. 맛있는 김치 드시고 따뜻한 겨울 하세요. TJB 김철진입니다. 헬기 수중 낙하 훈련 중 소방대원 2명이 다친 것과 관련해서 소방노조가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 지휘 책임을 하위직에 전가하는 책임자를 엄벌하고 이번 사건을 양심 고백한 민간 헬기 업체 정비사에 대해서는 선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 대전 동구 대청호 일원에서 순환 구조 훈련 중 당초 계획보다 3배가량 높은 10m 상공에서 진행된 훈련으로 소방대원 2명이 다쳤고 최근 경찰은 헬기 기장과 소방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지역 내 사회적 기업의 성장을 돕는 소셜 캠퍼스 온 대전 오픈데이 행사가 서구 팡팡뉴스 이벤트홀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장에는 20여 개의 사회적 기업 홍보관이 설치됐으며 지역과 대학 사회적 기업의 협력 방안과 지속적인 성장을 주제로 다양한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오후 4시 40분쯤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의 한 폐차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여 오후 5시 반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파악됐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세종시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추천인사 11명으로 구성된 시의회 선거구 획정위는 시의원 선거구 명칭을 정하고 관할구역을 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세종시의원 정수를 16명에서 19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세종시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반영한 선거구 획정 결과 보고서를 시에 제출하고 시는 이를 근거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